일단 아날로그 IP와 디지털 IP 같은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설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설계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오른쪽에 그림을 이제 보시면 되는데 아날로그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까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그 케이던스 5 버추어서라는 디자인 툴인데요. 이러한 디자인 툴을 이용해서 아날로그 설계는 직접 트랜지스터들을 직접 다 배치하고 인버터나 낸드 노어 이런 로직 게이트들을 다 배치를 하고 이런 선들을 다시 또 연결해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이런 설계도 서킷을 완성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데 디지털 IP 같은 경우에는 직접 이렇게 배치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해서 설계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베릴로그라는 하드웨어 랭귀지가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베릴로그 랭귀지를 이용해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 코드를 컴파일하거나 소환하게 되면 이 오른쪽 글처럼 특정 로직 회로들로 다 구현이 됩니다. 그럼 다시 말씀드리면 아날로그 IP는 이렇게 직접 하나하나 다 포다들을 배치하고 연결해서 회로도 설계 도면을 그려나가는 것이고 디지털 IP는 코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IP 개발의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아날로그 IP 설계, 아날로그 IP 종류들이 여기 적혀 있는데 아날로그 IP는 보통 뭐 데이터 컨버터라든지 뭐 PLL, 뭐 파워 IC, 센서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IP들인데 근데 여기 위에 여기 위에 HPC, AI, 5G 뭐 이런 오토모티브 등 차세대 제품명 초미세 공정 IP 설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 공정이 예를 들어 지금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3나노 공정으로 예를 들자면 3나노 공정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3나노 공정 안에도 다양한 제품향의 공정들이 존재합니다. 3나노 안에 HPC용 공정이 있고 5G, 모바일용 공정이 있고 또 오토모티브용 차량용 반도체용 공정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제품에 맞는 성능에 맞는 그런 공정이 존재해서 각각에 맞게끔 다 IP를 최적화시켜서 설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IP 설계자들은 이런 공정별로 다 최적의 IP를 설계해서 제공을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디지털 IP 개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비슷하게 뭐 HPC, AI, 뭐 네트워크, 뭐 모바일량 이런 공정마다 다 IP들을 개발해줘야 되고 그리고 여기 초속 D2D 인터페이스 IP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D2D라는 거는 다이 투 다이라는 의미이고 다이 투 다이는 이제 칩을 의미해서 칩 투 칩 인터페이스 IP 이런 의미인데요. 아까 다시 IP 이 그림으로 넘어가면 이 IP들에는 이 아까 메모리 IP 말고도 여러 인터페이스 IP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근래에는 하나의 풀칩 안에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뭐 CPU, GPU, MCU, 뭐 메모리들, 스토리지, USB, DRAM, 낸드, HBM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들어가서 이런 칩 간의 데이터를 이제 주고받아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것들이 다 인터페이스 IP가 해주는 일이라고 보면 되고 이런 것들 역시도 팹리스가 다 하나하나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직접 설계해서 IP 형태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인터페이스 IP 설계하는 것이 반도체 디지털 IP 개발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뭐 이런 D2D 인터페이스 아니면 뭐 스토리지향이라고 되어 있는데 또 설명을 드리면은 스토리지라는 게 뭐 USB라든지 뭐 SSD, DRAM 이런 저장 용량, 저장 매체를 말하는데 이 프로세서하고 이 저장 매체 간에 또 데이터 통신이 또 필요한데 이 데이터 통신을 해주는 게 인터페이스 IP고 이런 인터페이스 IP가 디지털 IP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IP들은 벨로그처럼 이런 하드웨어 기반의 랭귀지로 다 설계를 진행하고요. 멘토님, 그 인터페이스 IP라는 용어가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조금만 좀 보충 설명이 좀 가능할까요? 아, 네, 그 인터페이스 IP는 쉽게 말해서 이제 데이터를 통신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이터 통신용 회로인데, 예를 들어 CPU가 있고, 이런 USB나 이런 저장 매체가 있으면 CPU에서 특정 프로세싱을 할 때 이 USB나 이런 저장 매체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정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때 데이터를 가져올 때 사용되는 게 바로 인터페이스 IP입니다. 인터페이스 IP는 칩 간의 데이터 통신을 위한 회로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런 음, 것들은 대부분 이제 디지털 회로로 다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를 사용을 안 하는 거랑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가장 간단하게 만약에 어, 그냥 이제 메탈로만 와이어나 세상 회로 없이 서킷 없이 이제 와이어로만 연결을 하게 된다면 사실 굉장히 성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칩 간에 바로 연결하지 않고 중간에 인터페이스 IP를 이용하면은 이 데이터 통신 속도를 더 빠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추가적인 이제 회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IP 유지보수 관점에서도 좀 이점이 있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면. 어,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칩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뭐 만약에 칩 뭐 두세 개만 있다라고 하면 따로 어떤 이 데이터 통신을 컨트롤하는 IP들이 따로 필요가 없을 텐데 사실 굉장히 다양한 칩들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주는 또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보통 이런 인터페이스 IP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잡 디스커션에 나와 있는 가장 좀 주요한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이 잡 디스크립션 마지막에 나와 있는 리퀘어먼트, 그 필요 역량이나 유대 역량 부분을 좀 같이 보면은 어, 여기 아날로그 및 뭐 디지털 회로 설계를 이해하고 분석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전공 지식을 가진
역량을 좀 의미하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반도체 소자라든지 뭐 전자회로 아니면 뭐 더 나가서 뭐 아날로그 회로 설계나 아니면 뭐 디지털 회로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을 좀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아래에 있는 내용들인데, 여기에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 베릴로그, C 등 구현 가능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결국엔 반도체 IP를 설계하는 분들의 경우 이 베릴로그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아까 이제 또 여기 또 C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 파운데이션 IP 혹은 PDK 이런 것들이 다 코딩된 어떤 파일 형태로 전달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 역량도 비록 회로 설계 직무이지만 이런 프로그래밍 역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줄을 보시면 반도체 설계를 위한 EDA 환경, 역량 보유자라고 되어 있는데, EDA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디자인 툴을 이야기하는데, 아까 뭐 아날로그 회로 설계에서 계속 이제 강조되었던 페이던스 버추어스라는 툴이 있습니다. 이 버추어스 툴이라는 게 사실 가장 많이 사용되고 반복적인 툴이고 전 세계적으로 다 이 버추어스 툴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사용해 본 경험들은 굉장히 좀 강점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베릴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교에서 교과목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런 버추어스 이런 디자인 툴, EDA 툴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경험하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부분은 이제 제가 오른쪽에 캡처를 해놨는데, 이 아이덱이라고 해서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육을 듣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 아이덱은 서울에 뭐 여러 학교 내에 다 이제 교육센터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제공되기 때문에 좀 접근성이 좀 용이하고요. 그래서 이 교육센터에는 뭐 아날로그 회로 설계뿐만 아니라 아날로그 회로 설계, 뭐 디지털 회로 설계, 다양한 회로 설계 전반에 대한 교육이 다 준비가 되어 있고, 이 교육을 통해서 학교에서는 접하기 힘든 이런 EDA 툴, 버추어스 이런 툴들을 이 교육에서 좀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대 역량이 적혀 있는데, 직무와 연관된 경험 보유자, 뭐 프로젝트 논문 특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제 학교에서 하는 과제 프로젝트들도 당연히 좋지만 학교에 국한되지 않고 이제 외부에서 하는 다양한 교육들을 통해서 실무 베이스적인 어떤 그런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툴들, 언어들을 좀 경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잡 디스크립션 지금 요구 역량, 우대 역량까지 한번 살펴봤는데, 지금 들으시면서 좀 이해가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멘토님은 그러면은 실제 업무는 지금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어떤 부분을 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회사에서 맡고 있는 업무는 이 파운데이션 IP 회로 설계인데, 그중에서 이 메모리 중에 하나를 맡아서 지금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 SRAM이나 NVMe, 캐시 이런 메모리 IP를 설계하는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그림들처럼 직접 트랜지스터 레벨부터 다 하나하나 배치를 하고 설계도를 그려 나가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케이던스 버처스 툴을 이용해서 설계를 진행을 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돌려야 되는데, 이런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IP 설계자들도 이 시놉시스사의 이 스파이스 시뮬레이터라는 거를 가장 많이 활용합니다. 그래서 뭐 음, 버처스도 활용하고 스파이스 시뮬레이터도 활용하고 이제 좀 다양한 툴들을 이제 현업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버추어소도 시뮬레이션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디지털 쪽 하다 보면은 시놉시스사의 이제 VCS 시뮬레이터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네. 베릴로그를 코딩을 하고 그 VCS 시뮬레이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그 파형을 확인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날로그 쪽에서는 버추어소로 설계를 하고 어떤 식으로 그게 잘 설계됐는지 뭐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보초소에 이런 설계 도면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시뮬레이터가 당연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를 하고 이 같이 내장되어 있는 이 툴 내에서 시뮬레이터를 진행시키면은 이 각각의 이 동작 특성이나 파형 같은 것들을 다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인데요. 요즘에 아까 네. 소개해주신 아이덱 반도체 설계 교육센터에서 뭐 SRAM 설계라든지 버초소를 많이 이제 사용을 실제로 해보시더라고요. 취준 이제 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외부 교육을 들으면서 그거 하면서 자소서나 면접에 어떤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좋을까요? 뭐 가령 이제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어떤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터치해야 된다든지. 그러니까 지금 그 버추서로 뭐 SRAM 설계한다라고 하면은 학생들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하고 하루 이틀짜리라서 조금 이렇게 되게 이거 가지고 어필이 될까라는 생각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좀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 게 좀 방법일지 생각을 좀 한번 공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특정 어떤 하나의 IP, 하나의 회로를 직접 설계해 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는 어떤 그 디자인 툴을 직접 써봤다는 경험,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설계 플로우를 한번 경험해봤다는 것.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사실, 네, 사실 이런 교육으로는 사실 하나의 설계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결국에는 이 툴을 써본 경험은 사실 굉장히 강력하고, 또 이 설계 플로우를 한번 익힌 것도 굉장히 회사에서는 중요하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설계 플로우를 경험해봤다는 것과 또 이 툴을 한번 사용해봤다는 것, 이 내용을 좀 중점적으로 여기서 배운 것들을 정리해서 이제 자소서에 쓰게 되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설계를 하시다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좀 있나요? 자주 발생하는 문제요. 네. 아니면 주로 뭐 하는 것들?
사실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회로 설계 이제 엔지니어이지만 요즘에는 좀 자동화를 또 많이 하는 추세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회로 설계 역량뿐만 아니라 파이썬이나 이런 프로그래밍 역량도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동화를 시킴으로써 이런 설계 시간들을 단축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사실 어려움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회로 설계를 많이 주로 했던 분들은 이 파이썬이나 이런 음, 프로그래밍을 많이 경험을 안 해봐서 파이썬에 그래도 강점이 있다면 오히려 회로 설계 직무 엔지니어인데 회사에서 좀 강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도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파이썬이 되게 파워풀한 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비단 회로 설계뿐만이 아니라 요즘에는 특히 공정 설비 그리고 심지어 인사 마케팅 직무까지도 파이썬 교육을 계속 독려하고 있고 거기에서도 정말 자동화할 부분들이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생 분들이라면 파이썬 경험은 무조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조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학생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인데 진로를 3, 4학년이어도 명확히 뚜렷하게 지원할 직무를 정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랬을 땐 무조건 프로그래밍 쪽을 계속,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프로그래밍 쪽, 그러니까 C 언어든 뭐 파이썬이든 가장 접근하기 쉬우니까 파이썬을 계속 파이썬 가지고 어떤 프로젝트를 하던 뭐 어떤 뭐 대외 활동에 나가든 아니면 작은 뭐 책으로 그냥 기초부터 공부를 하든 아무쪼록 이제 파이썬 공부를 좀 병행을 해 놓으시면 어떤 직무든 다 이제 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소서에 그리고 면접에서 파이썬 얘기는 어느 직무든 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강력한 툴이고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네. 그럼 멘토님은 혹시 공정 쪽이랑 협업할 일도 있나요? 공정 이제 뭐 설계 엔지니어 분들 이제 네. 어떤 분들이랑 보통 협업을 하나요? 어, 공정에서 기본적으로 소자를 또 설계해서 제공해 주는데 소자를 설계해서 제공해 주는 공정 팀과 협업하기도 하고 아니면 저희가 설계한 걸 이제 측정하고 검사하는 평가하는 그런 팀과 보통 협업을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공정 설계 쪽에 TD라고 하나? 그쪽 분들이랑도 이제 같이 소통을 하는 거예요? TD 아니면 이제 PA.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이 가능할까요? 어떤 식으로 뭐 협업을 하고 서로 이제 이해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어느 포인트들을 좀 협의할 일들이 있는지. 네, 간단히 생각하면은 결국에 레이아웃이 마스크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접점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번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좀 업무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 좀 공정 설계, 공정 개발 팀과 협업하는 내용들은 어떤 그런 레이아웃을 좀 최적화하는 그런 업무들인데 공정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공정 설계를 하고 회로 설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어떻게 될지 잘 모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회로 설계를 다양한 패턴들로 만약에 저희가 회로 설계를 하면 그거에 대해서 또 공정 특성을 이제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로 설계를 다양하게 해서 이제 제공을 하면 공정팀에서는 그걸 토대로 공정 특성을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작업들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공정팀에서 뭔가 어떤 공정 설계에서 설계에서 바라보는 그 어떤 공정의 한계들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하다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정단에서는 어디까지를 못 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있게 해준다. 뭐 정말 실무 용어 이런 거 사용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가능하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뭐 메모리 같은 경우에 메모리에 들어가는 이제 빗셀들이 있을 텐데 빗셀들이 레이어 패턴들에 따라서 사실 굉장히 좀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빗셀은 수만 개, 수십만 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빗셀 한두 개가 잘못되게 되면 메모리 전체 동작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레이어 패턴이 굉장히 취약한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이제 IP 부서에서 이 빗셀 레이아웃을 굉장히 다양하게 뭐 메탈 비스는 어떤 거는 더 두껍게요, 어떤 것도 얇게, 아니면 어떤 거는 메탈 간격을 더 여유 있게 주거나 아니면 좀 더 컴팩트하게 주거나 이런 음, 식으로 각각의 이제 옵티마이제이션을 거쳐서 그걸 음, 여러 가지 케이스로 분리해서 설계를 하면 최종적으로 그거에 대한 수율이 다르게 나올 텐데 그 음, 수율에 따라서 최적화된 레이아웃을 찾아내는 그런 업무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그 형태는 아이디어락은 있는데 실제로 공정을 제조하면은 아이디어락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으로 이렇게 주는 게 좀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정확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